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이코노미 금주의 눈에 띄는 뉴스 아나운서 오주호입니다. 안전자산의 수요가 몰리면서 금 선물 가격이 0.1% 상승해 온스당 1273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금 선물 가격은 이달에 약 5% 올랐고 현물 가격은 6개월 사이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러나 연초 출발 가격에 비하면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올해가 며칠 남지 않은 만큼 금 투자자들은 금값이 오른다고 해도 큰 수익을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선물 시장인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금 2월 인도부는 전 거래일에 비해 0.1% 오른 온스당 1273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6월 20일 이후 최고가입니다. 금값 상승은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글로벌 경기 둔화를 이끌 것이라는 예상과 올해 세 번째 발생한 미정부 셧다운의 장기화 전망, 트럼프 행정부의 정체 리스크 등으로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투자자들이 원유와 주식 등 위험 자산을 회피하고 안전 자산에 몰린 탓으로 풀이됩니다. 연준은 최근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 기준금리는 2.25%에서 2.5%가 됐습니다. 시장은 연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1에서 2회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준은 3회 인상할 것이라고 밝혀 투자자들의 우려를 샀습니다. 현재 금 선물 가격은 연초에 비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올해 개장 첫날인 1월 2일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1316.10달러였습니다. 이날 금값은 연초가에 비해 아직 43.1달러가 낮습니다. 3.4% 정도 올라야 연초 출발 가격을 회복합니다. 금값이 오르려면 주가 폭락이나 달러 가치가 낮아지는 등 돌발 변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3억 명에 달하는 구소련 독립국가연합 공략에 나섭니다. 현대차가 CIS 지역에 현지 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러시아 언론 런뉴스24가 보도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러시아에 생산법인이 있지만 CIS를 아우르는 별도 생산 총괄본부가 없는 상태입니다. 리 엔텍이 CIS 총괄 책임자가 될 것이며 현지 법인 설립 후 러시아뿐만 아니라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한 CIS 회원국에서 브랜드 개발 등 모든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의 이번 CIS 법인 설립은 갈수록 높아지는 러시아 생산법인 시장 점유율에 따른 것입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1월에서 11월 러시아 시장에서 총 37만 4,323대를 판매해 시장 점유율이 23%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최근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일궈내고 있는 CIS 회원국에 적극 진출해 내년에 새 차를 선보이는 등 영업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는 최근 임기 만료가 예정된 CEO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인사 원칙이 드러나며 내년 경영 키워드를 제시했다는 평입니다. 각각 세대교체와 경영체제 개선으로 제2의 도약을 이끌 전망입니다. 먼저 KB금융지주는 지난 19일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계열사 6곳의 대표이사 후보 8명을 선임했습니다. 우선 KB증권과 캐피탈, 부동산 신탁 대표는 새로 바뀝니다. KB증권 대표 자리에는 복수 체제로 박정림 현 KB증권 부사장 겸 KB국민은행 부행장과 김성현 KB증권 부사장이 각자 대표로 선정됐습니다. KB캐피탈 대표로는 황순남 KB캐피탈 전무, KB부동산 신탁 대표로는 김청겸 KB국민은행 영등포 지역 영업그룹 대표가 선임됐습니다. 양종희 KB손해보험 대표, 조재민 이형승 KB자산운용 대표, 김혜경 KB신용정보 대표는 1년 더 연임합니다. 이달 임기가 만료되는 김기현 KB데이터시스템 대표이사가 물러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새 대표이사 후보 추천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한금융지주도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둔 계열사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한금융은 서울 중구 신한금융본사에서 임시이사회와 자회사 경영위원회를 열고 임기 만료가 예정된 자회사 11곳 CEO의 후보를 최종 선임했습니다. 이 가운데 진 후보자를 비롯해 7명을 신규 추천하는 등 대대적인 교체에 나섰습니다. 이명진 신한카드 사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연임을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 사장에는 이창구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캐피탈 사장으로는 허영택 신한은행 부행장, 신한 신흥정보 사장에는 이기준 신한은행 부행장이 각 신규 선임됐습니다. 신한저축은행 김영표 사장과 신한DS 유동욱 사장, 신한대체투자운용 김희송 사장은 연임 추천됐습니다. 올해 외식 품목 중 도시락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11월 도시락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6.5%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외식 물가는 국민이 자주 사 먹는 음식 39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요. 도시락 물가 상승폭은 전체 같은 기간 외식 물가 상승률 3%의 갑절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물가 상승률 1.5%와 비교하면 4배나 됩니다. 도시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갈비탕 6%, 김밥 5.6%, 떡볶이 5.3%, 짬뽕 5.2%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빠듯한 월급으로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락을 많이 찾는 경향을 보였는데 가격이 이렇게 오름에 따라 점심값 부담도 만만치 않게 됐습니다. 김밥, 떡볶이 등 분식 물가도 강세를 보여 간편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청년층이나 고령 1인 가구에도 부담이 됐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통계청은 도시락은 지난해까지 가격 변동이 없었는데 올해 1분기 조사 대상인 4개 도시락 제조업체가 가격을 올리면서 상승폭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죽음의 에어백, 다카타 에어백은 리콜 명령을 받은 지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미국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정부는 제조업체의 폭발 위험이 있는 다카타 에어백 인플레이터에 대한 리콜을 명령한 지 3년이 넘었지만 리콜된 인플레이터 중 3분의 1은 아직 교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에 따르면 리콜과 관련한 19개 자동차 회사에 올해 리콜 회수율은 30%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리콜된 차량 5천만 대 중 폭발 위험성이 있는 1,670만 대의 인플레이터가 아직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안전 문제를 우려하는 일각에선 인플레이터 폭발 위험을 감안할 때 리콜 회수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카타는 에어백 안전벨트 등 자동차 안전부품을 생산하는 일본의 대기업이었으나 1990년대 후반대부터 생산된 에어백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돼 휘청거렸고 결국 작년 6월 부채 총액이 1조 엔을 넘어 파산을 맞았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상업용 폭약에 쓰이는 질산염 암모늄을 분사제로 사용한 에어백 인플레이터 폭발로 차량 탑승객들의 몸에 금속 파편이 박히는 등 사고가 발생했고 전 세계에서는 현재까지 19명의 사망자와 20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다카타 3세 경영에는 올해 1월 에어백에 치명적인 폭발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15년 동안 숨겨왔다고 자백했습니다. 베트남 응웬 수언副총리는 외국인 직접 투자 기업의 기술 현지화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베트남이 세계적 기술을 갖춘 세계의 제조공장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며 관계 부처에 실천 방안 수립과 시행을 지시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외국 기업들 중 현지 업체나 부품 활용 비용은 섬유, 의류, 신발 산업 40에서 45%, 구석이하 자동차 조립 10에서 20%, 전자제품 15%, 전문 전자제품 및 첨단 기술 5% 수준입니다. 특히 베트남 삼성전자의 기술 현지화 비율은 5년 전에는 0%였던 데 비해 올해는 30%를 넘었습니다. 응웬 총리는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삼성전자 제품을 100% 외국 제품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큰 실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베트남은 기업들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아직 구축해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시행하는데 보다 열심히 노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베트남 국내 기업의 기술 수준이 동남아시아 내 다른 국가보다 떨어져 글로벌 공급 기업으로서의 자격이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응웬 총리는 이날 베트남이 다국적 기업의 주요 기지로 자리 잡는다는 비전을 제시하며 우수한 기술 자원을 보유한 세계의 제종 공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응웬 총리는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 우선 제조업 지원 분야의 R&D 강화, 4차 산업 기술 응용, 디지털화 실현을 제시했습니다. 다카타는 에어백의 치명적인 폭발 위험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려 15년 동안이나 숨겨왔다는데 비용 절감이 그 이유였다고 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남은 차들에 대한 리콜 조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눈에 띄는 뉴스였습니다.